고기 한식 위주로. 딴데 못 가겠다. 안녕하세요. 강북 전문 맛집 유튜버 고독한 식탐맨입니다. 요즘 제가 빠져있는 만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스터 초밥왕인데요. 1992년 일본의 만화가 테라사와 다이스케가 그린 새내기 초밥 요리사의 성장기를 다룬 만화입니다. 벌써 27년이나 지난 작품이네요. 요즘 이 만화에 빠진 이유가 바로 스시 때문인데요. 사실 고독한 식탐맨도 스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맛집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점점 더 스시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맛집 유튜버라면 한두 번씩 가보는 필수 코스, 오마카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시에 대한 궁금증이 저를 용산의 한 스시집 오마카세 런치를 예약하게 만들더군요. 이곳은 이촌동에 위치해 있고 미들급 스시야로 가성비 좋은 데다가 무엇보다 제가 신뢰하는 구글 평점이 이촌동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디너 가격보단 런치가 반 정도 저렴해서 런치로 예약했습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가셨구나. 그런데 막상 예약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스시에 대해 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 지역만의 맛집, 여행도 어디 갈 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특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스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시에 대한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초밥왕 만화도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틈틈이 읽고 있어요. 스시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 배우고 느낀 건데요. 혹시 스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스시에 대해 잘 알고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스시는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동남아에서 넘어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스시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니 참 재밌네요. 스시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과 알아가는 재미, 스시 맛있게 먹는 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초밥 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참치인데요. 참치는 살 색깔이 검다 하여 마구로라고 불리우는데 여러 참치 종류 중 태평양 참다랑어, 혼마구로를 가장 쳐줍니다. 일본에서 2013년 경매 때 참다랑어 한 마리가 15억 5천만 원에 팔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치의 전 세계 소비량 중 90%가 일본이라고 하네요. 참치를 자른 단면도를 한번 보시죠. 안쪽 지방이 적은 붉은색을 띤 가운데 부위를 아카미라고 하고 옆구리 쪽 붉은 살과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는 부위를 중뱃살, 주토로라고 하며 아랫배 쪽에 흰색의 지방이 두터운 대뱃살을 오토로라고 합니다. 제가 츠키치 시장에서 먹었던 토루 부위는 바로 이 주토로 또는 오토로였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터운 참치가 입안에서 없어지는 걸 추정해 볼 때 지방층이 많은 오토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처음 인생 스시를 먹고 난 뒤 시간이 한참 흘러 일본 후쿠오카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스시 매장 2곳 정도 방문해서 먹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맛 좋고 가성비 좋은 스시를 일본에서 몇 번 접하다 보니 한국에서 먹던 가성비 좋은 캐주얼한 스시집의 모듬초밥은 더 이상 저의 입맛을 채워주긴 힘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예약되어 있는 오마카세를 가보기 전에 동네 괜찮은 스시집에서 고급 스시를 포장해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거금 22,000원짜리 고급 스시에 도전해봤습니다. 스시는 닷지나 가게에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지만
오늘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고급 스시 세트를 개봉했습니다. 이런, 차에서 내리다가 살짝 부딪혀서 초밥이 한쪽으로 밀려버렸네요. 기본 찬인 간장과 단무지, 마늘종과 초생강이 나오고 생와사비와 미소국을 주네요. 나무젓가락도 고급스럽네요. 와사비는 원래 생선 비린내를 없애고 살균 작용으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생와사비는 초밥 맛을 더욱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성근 강판을 사용하면 단맛이 강해지고 고운 강판을 갈면 매운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가 식당의 개성을 나타내준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회전 스시에서 볼 수 있는 분말형 와사비는 와사비에 서양 겨자를 첨가해 만드는데 매운맛이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강의 가장 큰 역할은 생선 비린내를 없애 거부감 없이 스시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초생강은 얇게 점인 생강을 식초에 절인 것으로 한 입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져서 다음 스시를 먹기 전 입가심하기에 좋습니다. 간장은 스시에는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조미료죠. 보통 고급 스시집에서 식사할 때 스시가 나오기 전에 직전에 솔로 이렇게 무언가를 바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니키리입니다. 진간장에 맛술이나 육수 등을 넣고 가볍게 끓여낸 것으로 대부분의 스시는 바로 이 니키리와 함께 먹습니다. 스시집 자리 앞에 놓인 간장병 안에는 대부분 이 니키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고급 스시 종류가 총 13피스네요. 종류별로 따지면 광어, 광어 지느러미, 새우 간장절임, 데친새우, 연어, 문어, 정체모를 생선한 점, 그리고 소고기, 전복, 성게알, 장어, 조개관자살, 참치뱃살 이렇게 있습니다. 고급 스시라 재료들이 좀 고급스럽네요. 스시는 재료 맛이 70%를 좌우하는데 소고기, 조개 중에 가장 비싼 전복, 캐주얼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게알과 참치뱃살. 그런데 등푸는 생선이나 계란말이, 김초밥 같은 게 없어서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포장 스시의 밥 양이 일반 스시보다는 좀 많아 보이는군요. 초밥에 밥을 칭하는 샤리도 스시의 맛이 60%가 샤리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생선의 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고시이칼이나 고급 품종을 사용하는 식당도 있지만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서 밥을 짓기도 합니다. 햅쌀과 묵은 쌀을 섞는 이유는 수분이 적은 묵은 쌀을 섞어줌으로써 수분이 적당히 빠진 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식초를 섞으면 쌀이 식초를 흡수해 맛있어지고 산뜻해져 딱 알맞은 수분을 지닌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좋은 햅쌀만을 사용한다면 쌀이 식초를 적절히 흡수하지 못해 찐득찐득한 밥이 될 겁니다. 오늘은 분위기 좀 내보려고 일본 미야자키에서 사온 유자술과 함께 스시를 먹었습니다. 유자술은 상큼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술로 달달하면서도 상큼해서 스시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사온 대나무 술잔에 담가 먹으니 은은한 대나무 향이 기분 좋게 해줍니다. 스시를 먹는 순서는 자유롭지만 보통 흰살 생선으로 시작해서 붉은살 생선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맛이 약한 것부터 강한 걸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 첫 점으로 흰살 생선인 광어부터 시작해봅니다. 원래 담백한 흰살 생선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네요. 네타가 큼직하면서 두툼해서 입안 가득 쫄깃한 식감이 좋네요.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렇게 스시를 젓가락으로 집으실 때 저렇게 옆으로 집어서 먹으면 밥이 부서질 일도 없고 밥과 해산물 재료 네타에 골고루 간장이 적셔져서 스시를 먹을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정체 모를 생선입니다. 많이 본 듯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광어를 먹고 난 뒤라 광어 말고 다른 걸 먹었는데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으로만 가면 심심하니 조개 쪽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키조개 관자살입니다. 신선하고 탱글거리는 조개 관자 식감이 탱글거리면서 뒷맛은 사르르 부서지네요. 좋은 재료와 나쁘지 않은 순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저히 참기 힘든 오토로 참치 대뱃살입니다. 대뱃살은 맛이 강해서 보통 주인공 참치로 뒤쪽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참기 힘드네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 주도로
오토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대뱃살이 하얗게 보이는 지방이 더 많고 부드러운 건 알겠는데 시각적으로 이게 주도로인지 오토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참치는 보통 두툼하게 썰어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얇아서 아쉽네요. 치키치 시장에서 먹었던 토르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역시 뱃살이라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입안에 한 점 넣으니 사르르 녹는 뒷맛, 강렬하게 올라오는 무게감,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미입니다. 끝에 이렇게 살짝 붉은 살이 보이시죠? 도미는 보통 감성돔과 참돔으로 나뉘는데 감성돔은 검은색, 참돔은 빨간색이라고 하네요. 물론 자연산 참돔이 비싸고 최고로 쳐줍니다. 단단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치뱃살을 먹어서 그런지 도미의 맛이 좀 죽는 것 같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우 간장절임입니다. 네타의 크기가 조금 작고 생새우가 아니라서 구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새우, 특히 두툼하고 투명한 생보리새우 좋아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일본 스시와 한국 스시의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이 새우 스시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쫄깃한 문어를 먹어봤습니다. 문어는 잘 익혀야지 조금만 잘못 익혀도 질겨져서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잘 익혀서 쫄깃하고 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배어나옵니다. 아마도 포장 스시라 그런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김으로 많이 묶어놨네요. 여덟 번째는 소고기 초밥입니다. 조금 식긴 했지만 바로 앞전에 쫄깃한 식감의 문어를 먹어서 그런지 소고기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식감의 순서도 부드러운 거 먹다가 다음에 쫄깃한 거 먹고 섞어가며 먹다 보면 한결 식감에 다양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복. 소고기를 먹었으니 다시 식감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생전복에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은 정말 참을 수 없네요. 딱딱하지 않고 오독한 식감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전복은 역시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익힌다면 이런 오독오독한 식감은 나오지 않죠. 열 번째 순서는 광어 지느러미 엔가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컹거리는 식감이 싫어서 회나 스시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광어 지느러미는 많이 움직이는 지느러미 근육 부위다 보니 물컹거리지 않고 꼬들거리는 식감으로 여자분들이나 회를 잘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 좋아하니 추천해보세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꼬들거리는 식감은 괜찮은데 광어 지느러미 특유의 약간 목욕탕 냄새 별로라서 사시미면 모를까 광어 스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11번째는 연어초밥입니다. 저렴하면서도 단맛이 강하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연어. 사실 회전 스시에서 인기가 있는 메뉴라 고급 스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물고기인 송어회를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식감이나 비주얼이 정말 연어랑 비슷하더군요. 민물고기에 대한 식탐면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송어로 선입견이 좀 달라졌습니다. 12번째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성게알. 성게알 먼저 살짝 찍어 먹어봅니다. 성게는 특유의 쓴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넥타이지만 고급 스시집에서는 어김없이 들어가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맛이 강한 편이고 네타가 흐물거려서 긴마리로 많이 먹습니다. 성게알은 싱싱함이 관건인데요. 나쁘진 않았는데 썩 좋다고 말 못하겠네요. 크기가 작고 약간 비릿하면서 쓴맛이 조금 있네요. 요즘은 성게알 저렴한 실내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13번째는 나오진 않았지만 데친새우를 먹은 것 같네요. 데친새우도 단맛이 살아있죠? 역시 포장 스시의 장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순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단점이라면 스시를 무엇보다 만들고 바로 먹어야 신선하고 맛있는데 포장해서 가져오는 잠깐의 순간에 밥과 네타가 굳어지고 김말이라면 김이 눅눅해져서 본연의 맛이 반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밥 13개를 먹었는데 든든합니다. 밥의 양도 좀 많은 편이었지만 네타들이 썩 괜찮은 것들이 많네요. 고급 스시다운 맛과 퀄리티였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캐주얼한 스시보다는 훨씬 맛도 좋았고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스알못, 시탄맨,
레벨업 되었습니다. 다음 주엔 스시야 오마카세를 가보니까 비교가 좀 되겠네요. 어떤 네타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 먹어봤는데 먹고 싶은 스시가 첫 번째는 정갱이고요. 봄부터 제철인 정갱이가 여름까지는 점점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고등어 스시입니다. 식초로 절인 고등어 스시 너무 먹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참치 갈비살 군함마리, 네기토로라 불리는 긴마리 갈비살 참치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치 중뱃살 주토로고요. 이 주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시라고 합니다. 하필 이 컨텐츠 만드는 계절이 한참 더워지는 초여름이라 스시를 많이 찾지 않는 비수기인데요. 고독한 식탐맨의 스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스시 내공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식탐맨의 스시야 오마카세 체험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독한 식탐맨이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